자, 심상정 대표가 8월 말에 조기 사퇴한다고 해요. 원래 당대표 2년짜리잖아요. 1년 만에 사퇴하는. 왜 저를 봐요? 심상정 대표님. 노란 눈 입고 왔으면 딱 심상정. 아니 당대표는 당마다 다른 거예요? 임기가? 아, 되게 2년씩 하죠. 뭐 당헌 당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니 원내대표는 1년, 당대표는 2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뭐 그러면 정의당만 당대표는 5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선거 때부터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정의당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당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제 인연이 있는 곳이고 제 인간관계의 절반 정도는 정의당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혁신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 절차적 방법 자체가 네네. 너무 새누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빙고. 국회에서 21대 총선 평가라는 어떤 제목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정의당이 주최하고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주최를 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저 정말 실망했거든요. 그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사람들이 교수 2명, 컨설팅 회사 사장 1명, 연구소 연구위원 1명, 그리고 생각 안 나는 사람 5명 이렇게 5명이 토론 발제자로 나왔는데 그 4명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왜 절차대로 했는데 왜 당원의 의사가 그 비례대표 명단에 반영되지 못했을까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당원들을 모아놓고 일단 쓴소리를 듣고 당원이 아니지만 정의당의 지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뭐 청년유니온이나 안 그러면 청소노동자연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국회로 오라 그랬을 때 못 온다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퍼포먼스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하는 그런 엄청난 평가를 갖다가 토론회 한 번으로 그냥 퉁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토론 발제자로 나온 사람들이 다 박사야, 다 교수야, 다 연구소 사장이고 연구위원이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신문에 봐도 나오고 종편 봐도 다 나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정의당 당대표가 모셔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앉았냐고. 정의당이라면 정의당답게 진짜 이번에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던 농민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진짜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다 뻔한 이야기. 혁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나도 하고 있잖아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자, 그 중요한 부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전반적인 그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는 거대 양당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잘못됐습니다. 진짜 저도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찌 됐건 간에 국민들은 정의당을 비례대표로라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찍는 것이 정의당 같은 당을 찍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꼈던 게 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거대 양당 쪽으로만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발전이 혁신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국민들은 어찌됐건 법을 악용했든 어쨌든 간에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건 그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정당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 찍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착각인 거예요.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짜 정의당 필요해. 정의당 이 사람들 좀 의석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의정활동을 했다면 민주당 찍었던 사람이 정의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또 그런 식의 투표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통찰이 하나도 없더라고. 난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야수님 푸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 부분에 분노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패널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고 있으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현장 정치와 국회 정치가 병행돼야 됩니다. 현장에 야성이 없어진 진보 정당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 정치만을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진보 정당이라고 더 이상 칭하지 말고요. 네, 저 역시도 민주노동당에서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또 정의당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비판 의식이 좀 있고요. 그다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정의당 혁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실 양당 지금 위성 정당 만들고 이러느라고 정의당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식의 계속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대 총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국민의당이 38석이었었습니다. 이번에 민생당 0석이에요. 그거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3석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19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의당 쪽에서 가져온 38석과 새누리당 지금의 미통당 쪽에서 가져온 19석을 더하면 57석이고요. 지금 요번에 우리가 늘어난 거는 123석에서 177석까지이기 때문에 55석이 늘어났어요. 55석이 늘어났으니까 다 정의당의 손도 안 댔고요. 정의당의 손도 안 댔고 새누리당 쪽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가져온 거를 우리가 다 흡수하지도 못했습니다. 55석밖에 안 늘어났어요. 뺏어온 게 57인데 정의당이 어찌 민주당의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6석이었고 지금도 6석입니다. 피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 아닐까요? 일단은 정의당 하면 노회찬 심상정으로만 대표되는 네. 최근에 이정미 대표가 있긴 하지만 이정미 대표 자신도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1대 국회는 정의당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4+5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미 거대 여당이 사실상 180석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정의당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열심히 할 거예요. 예측하니와. 저는 그러지 않을 길을 바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진보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진보적인 것이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 이중대란 소리 듣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잘하는 건 과감하게 도와주고 난 실제로 가끔씩은 뭐랄까요. 정의당 자체가 어쩔 때는 진짜 민주당 이중대란 소리 들어도 도울 건 도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민심을 얻지 못한 측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이 20대 때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 의석 한 20석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었겠지. 그게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심판자 놀이만 안 해도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심판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비토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너무 오버페이스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정의당은 절대로 심판자가 아닙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거대 양당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주장할 수 없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원내 정당 아닙니까? 만약에 21대에서도 똑같이 그런 짓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이 21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양당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치를 하든지 간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느냐?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당이 스스로 고민해야 되지만 그 고민을 모든 거대 정당들한테 같이 던져서 국회의 수준을 1g이라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어떤 본질적인 정책들 말고 녹색당이나 다른 민중당에서
발제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게 이 시대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져와서 국회 내에서 풀어놓고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그 거대 정당들을 닥달을 하는 역할을 해야지. 또다시 20대 국회 같이 저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이런 선비질을 시작하면 나 정말 슬퍼할 거야 진짜. 근데 이런 것도 있죠. 황교안은 무책임하게도 어떤 상황도 안 되고 선거일이 끝나기도 전에 11시경 사퇴를 하죠. 그래서 되게 리더십에 혼란이 왔잖아요. 네. 그나마 심상정 대표는 이런 측면은 훨씬 나은 거예요. 8월까지 당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면서 사퇴하는 건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에 대한 쓴소리는 정의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미래통합당처럼 아예 적폐였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의 존재감 발현을 위해서 밉상으로 보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공헌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의당을 비호하지만 마시고 이게 그 보여줬던 이상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특정 순간이 되면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들이 더 막 노무현 정부 공격하고 진보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항상 뭐 정치 평론으로서는 그런 항상 드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당도 국민한테 마음의 빚을 남기세요. 진짜 고생했는데 다음 국회 때 정의당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남기시는 것이 이기는 거지. 민주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뭐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큰 진정한 의미가 아닌 거죠. 진짜 활동 잘했으면 정의당 많이 찍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 가지고 정의당이 틀었던 측면도 거대한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진보 정당 다 들어와서 같이 하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라고 틀었던 그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석이나 20석 있는 정당이 됐다면 그 당시에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6석으로 그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원내 의석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더 존재감 있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네. 진보정당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면 정의당이 두 양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요즘에 시대전환 대표 우리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돼서 시대전환을 갔죠. 네, 시대전환 대표가 하는 행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이 일부라도 실현이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걸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당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나는 그냥 플랫폼의 역할이면 충분하고 내 정책이 옳다면 그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으로서 초심을 다시 되돌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시기라면 윤미향 당선자가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들 또는 유시민 작가가 공격을 받고 이럴 때 진보정당이 더욱 앞장서 나서서 비판하고 함께 싸워주는 게 그게 진보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 때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그런 패착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못하면 탄핵시킬 수도 있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달 전에.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분노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가정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면 탄핵할 수도 있지. 그런 말들이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보운동, 진보정당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중대는 소리 들으면 어때? 맞는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쵸? 맞습니다.